자, 그러면 이번에는 슈퍼랑 슈퍼 메서드에서 얘기를 할게요. 슈퍼 키워드라고 하는 건 이전에 배웠던 디스 키워드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걸 상속에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슈퍼 메서드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디스 메서드랑 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상속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걸 배운 이후에는 디스와 슈퍼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명확하게 마찬가지로 디스 메서드랑 슈퍼 메서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슈퍼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였었죠?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객체,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객체예요. 그게 바로 디스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슈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우리는 슈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디스가 자기고 슈퍼는 부모의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슈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냐면 부모의 필드와 부모의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예를 보면 언제 그걸 호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아시게 될 텐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뱃속에 A, B, C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B라고 하는 클래스는 A를 상속받아서 B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뱃속에 두 개의 메서드를 정의했어요. 하나는 ABC고 하나는 BCD예요. 자, 그런데 여기 void ABC라고 하는 메서드와 여기 void ABC라고 하는 메서드는 완벽하게 동일하네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개가 어떤 사이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의 메서드가 제정이 된 거예요. 자식 클래스에서. 자, 그러면 여기 B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는 실제로는 메서드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 있는 개념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ABC 내려받았지만 그 ABC를 내가 내 걸로 덮어쓰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냥 덮어쓰기,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덮어쓰기 하는 것과 오버라이딩에서 덮어쓰기라고 개념상 설명을 드리는 거랑은 사실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다시 하면요.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A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근데 동일한 파일을 내가 또 집어넣었어. 그럼 덮어쓸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덮어쓴다고 대답하는 순간 기존 파일들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여기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존 파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존 파일에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덮어쓰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개념상 덮어쓰기라는 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드렸지만 덮어쓰기라고 하는 거,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A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메서드예요. 그럼 부모 메서드를 내가 내려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오버라이딩이에요. 바꿔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그대로 A라고 하는 자기의 메서드로 이렇게 오버, 위에 라이드, 다 올라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완전히 얘를 없애는 거였다고 한다면 오버라이딩이라는 말 대신 뭐 리플레이스 이런 식의 문법 용어가 만들어졌겠죠. 실제로 부모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는 자신 걸로 완전히 얘를 덮어쓰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자기 밑에 있는 것들을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슈퍼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정리 지우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ABC라고 하는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BCD라는 메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CD라는 메서드는 자기의 메서드인데 이 BCD라는 메서드 안에서 ABC라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모든 필드와 모든 메서드는 클래스 내부에서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객체가 있으면 객체의 참조 변수 점 하고 나서 필드 메서드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모든 필드, 모든 메서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썼잖아요. 이렇게 ABC라고 써도 상관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컴파일러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생략된 거지 안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이름을 그냥 바로 호출을 해버리면 여기 자동으로 누가 붙어요? 디스점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붙여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생략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써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략하면 모든 필드 메서드는 객체 뱃속에 존재할 수만 있기 때문에 앞에 항상 그 메서드와 그 필드의 주인인 객체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컴파일러가 대신 thi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this.abc가 되는 거고요. 이것의 의미는. 그러면 this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자신의 객체라고 썼죠. 그럼 자신의 ABC 메서드를 호출해라가 되는 거죠. 그럼 자신의 메서드니까 당연히 누구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이 호출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과는 누가 나올까요? B 클래스의 ABC, 얘가 호출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나는 여기 있는 BCD를 호출했을 때 얘를 호출시키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밑에 깔려있는 부모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로.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틀린 그림 찾기 하면 유일하게 틀린 구석이라고 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예 여기다 명시적으로 슈퍼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생략하면 분명히 컴파일러가 지가 대신 this라고 붙여줄 거란 말이죠. 그럼 내 거만 주구장창 호출될 테니까 내가 이건 직접 명시적으로 슈퍼점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점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 부모의 클래스로 가서, 부모의 객체로 가서 거기에서 ABC를 호출해라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부모 거가 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력이 누가 나와요? A 클래스점 ABC가 나오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어렵지 않죠. this를 이해하고 있으면 슈퍼는 부모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슈퍼 키워드를 사용해야 될 때, 다시 말해서 부모 메서드를 굳이 꼭 호출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내가 재정의를 했다는 소리는, 다시요, 앞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이렇게 ABC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서 내가 ABC를 재정했다는 소리는 내가 쓰려고, 이 ABC를 사용하려고 재정의를 한 걸 거잖아요. 오버라이딩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의를 굳이 해놓고 내가 부모 거 쓸 일이 있겠어요? 사실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프로그래밍에 감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A인데 여기 안에 init라고 하는 초기화 메서드를 수행하는, 그냥 이름을 진 거예요. 제가 ini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init 메서드 안에서는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화면 세팅하거나 변수를 초기화하는 등 이런 코드들이 100줄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기능을 하나를 딱 추가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부모 거를 그대로 쓰고 내려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기능에다가 한 줄 정도의 기능이 더 추가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추가적인 한 줄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재정의를 해야겠죠. 부모 걸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init라고 하는 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겠죠. 재정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한 줄에 추가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앞에 부모가 했던 100줄의 코드를 또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부모 거랑 똑같은 일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재정의를 이 한 줄의 코드 때문에. 이 한 줄의 코드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뭐 안드로이드 코딩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를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액티비티 화면을 딱 띄우면 화면이 까만색이거나 하얀색이거나 그렇거든요. 버전별로. 근데 나는 내 화면을 딱 처음 켜질 때 파란색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에다가 플러스 색깔만 바꾸는 한 줄짜리 코드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걸 직접 모든 메모리 할당이나 내 스마트폰의 사이즈를 체크하는 일이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직접 한다고 치면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얘네들은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내가 다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걸 직접 짜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슈퍼 키워드입니다. 나는 그러면 100줄을 짜지 않고 이렇게 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슈퍼.init 이렇게 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잘 가시죠? 이 슈퍼.init이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에 나는 100줄의 코드, 이 슈퍼.init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줄이 야, 부모 객체 뱃속에 있는 init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모 객체 뱃속에는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고요. 그 객체 뱃속에서는 100줄의 코드가 돌아갈 테니까, 메서드에서는 돌아갈 테니까 난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한 줄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1줄 써야 됐던 코드가 몇 줄로 끝났어요? 2줄로 끝났어요. 만약에 여기가 100줄이 아니라 1000줄이라고 한다면 1001줄을 써야 될 것들이 2줄로 끝나는 겁니다. 코드가 길던 작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슈퍼 키워드를 반드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여기 위에 쪽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이 대부분 자바 API 코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인이 깁니다.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편하다고 가져다 쓰는 거니까 가져다 쓰는 게 제일 중요한 편한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슈퍼 메서드예요. 앞에서 이제 슈퍼 키워드를 배웠으니까 이제 슈퍼 메서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슈퍼 메서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했던 디스 메서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디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객체였었다고 말씀드렸죠. 디스 메서드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시요. 디스 메서드는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니까 디스 메서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 거를 호출하는 건데 여기에 매개 변수에 따라서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느냐가 결정이 되지요. 자, 그러면 슈퍼 메서드는 뭘까요?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글자만 누구로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부모의 생성자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슈퍼 메서드라고 하는 건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슈퍼 메서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스 메서드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이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디스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생성자가 A 생성자가 있고요. 중괄호가 있습니다. 자, A에 int A 생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성자가 두 개가 있네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면서 리턴 타입이 없는 거, 생성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걸 디스를 가지고 호출할 때, 디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성자로 호출하는 건데, 그 자신이 A라고 하는 놈 안에서 썼다고 쳐볼게요. 그럼 자신은 A가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디스라고 하는 거 대신에 자신의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A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 대신에 A로 바꿨으니까 이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호출하는 소리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놈을 호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디스 하고 나서 그냥 괄호를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인트 값을 넘겨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 3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로 디스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A3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A 인트 A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될 거예요. 자, 그럼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슈퍼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슈퍼라고 하는 것도요, 디스랑 똑같습니다. 성질이. 첫 번째는 생성자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호출 못해요. 디스도 그랬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성자 내부에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중괄호 이후 첫 줄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두 개 묶어서 설명드리면요. 생성자 첫 줄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슈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디스 메서드의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슈퍼라고 하는 놈도 생성자 첫 줄에 와야 되고 디스도 생성자 첫 줄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소리죠? 두 개는 같이 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두 개가 같이 오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오류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요. 둘 중에 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그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세 번째 그런 내용이 벌써 나와 있네요. 자, 첫 줄에는 반드시 디스 또는 슈퍼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뒤에서 이제 또 다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 A가 있고요.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A에는 생성자가 딱 하나 있네요.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 생성자 내부에서는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A 생성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B라고 하는 클래스는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B라고 하는 생성자를 똑같이 기본 생성자로 만들었고요. 자, 기본 생성자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슈퍼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슈퍼라고 하는 슈퍼 메서드를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B 생성자를 호출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B는 UB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호출을 한 다음에요. 이 기본 생성자로 호출했으니까 기본 생성자로 호출하러 이렇게 가겠죠. 갔더니 여기 비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실행할 때 첫 번째 뭐 하래요? 슈퍼 메서드가 호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this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요, 자신의 생성자를 쓸 때는 자신의 클래스 이름으로 바꿔주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슈퍼라고 하는 건 잘 볼게요. B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은 B예요. 슈퍼는 누굴까요? 부모 클래스 이름은 A가 부모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슈퍼 메서드, 얘를 썼다는 소리는 이 슈퍼라는 글자 대신에 A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생성자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생성자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관적으로 슈퍼 메서드 호출하면 부모 생성자가 호출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셔도 되지만,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성자가 무지 많을 때는요, 그 생성자 중에서 어떤 메서드,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는지를 꼭 구분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시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his라고 하는 것은 자신 클래스의 이름으로 바꾸고, 슈퍼라고 쓰여져 있으면 슈퍼라고 하는 글자를 부모 생성자의 이름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클래스의 이름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A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B 생성자만을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성자는 몇 개가 출력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생성자, B 생성자 이 순서대로 출력이 나와요. 슈퍼가 먼저 호출됐었을 테니까 여기 A 생성자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줄에 B 생성자가 호출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 A 객체, 부모의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에 자신의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었죠. 부모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자기 뱃속에, 그 다음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정의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에 슈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으니까, 슈퍼라고 하는 걸 보셨으니까 이제 슈퍼라고 하는 것은 부모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서 그 얘기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슈퍼라고 하는 것은 this든 슈퍼든, 자, this든 슈퍼든 항상 어떻다고 그랬었죠? 생성자의 첫 줄에는 this가 오든 슈퍼가 오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뒤에 마지막 이 장의 마지막인 세상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까지도 좀 정확하게 봐야 완벽하게 이해하실 텐데, 자, 우선 설명을 드리면 생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생성자에는요, 자식 생성자에는 this가 오거나 슈퍼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식 클래스한테는 슈퍼가 오거나 this가 오거나 모든 생성자 뱃속에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아무것도 안 오면 컴파일러는 자동적으로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슈퍼 메서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집어넣어 줘요.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자식 클래스는 생성자의 첫 줄에 this 메서드 또는 슈퍼 메서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오게 사용을 하면,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슈퍼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금 여기 다 쓰여져 있으니까, 답이 쓰여져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기도 좀 뭐하긴 한데, 보세요.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클래스는 A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웃긴 거는 이렇게 아직 내가 코드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A를 상속했습니다라고 쓰자마자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거를 옆에 있는 빨간 글씨를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A를 상속받아서 B 클래스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안에다가 내 무언가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자마자 오류가 막 하고 난단 말이죠. 그럼 왜 오류가 날까요?가 질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지금 생성자가 있죠. 얘는 기본 생성자인가요? 기본 생성자가 아닌가요? 자, 기본 생성자가 아니죠.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하니까 얘는 기본 생성자가 아닙니다. 자, 클래스는 생성자가 없으면 클래스는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생성자가 없는 게 아니죠. 기본 생성자가 아닐 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클래스 A에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클래스 A는 딸랑 이 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도록 할게요. B라고 하는 클래스는 내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생성자도 안 쓴 거죠. 그러면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추가하죠. 무슨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를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 클래스는 생성자의 첫 줄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슈퍼 아니면 디스가 와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생성자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나는 뭘 써주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까만색이 기본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기본 생성자 안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에 슈퍼라고 하는 놈을 자식 클래스라서 반드시 써줄 거란 말이죠.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생성자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슈퍼 메서드를 첫 줄에 포함하고 있는 이런 기본 생성자를 만들 테니까 만약에 내가 비생성자를 가지고 호출하게 되면 이 슈퍼 메서드라고 하는 요 놈이 제일 먼저 호출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신의 부모 클래스는 누구예요? A죠. 그럼 이 슈퍼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A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떤 걸 호출한다는 소리입니까? A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시 말해서 기본 생성자를 지금 호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슈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슈퍼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왜 이게 에러가 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다시 꼭 기억하세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 첫 줄에는 디스 아니면 슈퍼가 무조건 와야 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디스만 이렇게 주절주절 써놨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자식 클래스를, A 클래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클래스는 생성자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생성자가 2개라고 하는 거는 A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2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B라고 하는 생성자도 B 클래스도 생성자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B 생성자의 첫 번째는 dis3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dis. 여기서 dis는 어떤 알파벳으로 바꿔야 될까요? 자신의 클래스니까 B로 바꿔야겠죠. 다시 말해서 B3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될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호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요. 자, new B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했으니까요.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호출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기본 생성자 호출되면 제일 먼저 누가 호출됩니까? dis3이 호출되겠죠. dis3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호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비생성자 2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비생성자 1이 호출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개념상으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식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성자에는 dis 아니면 슈퍼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는 dis가 왔어요. 여기 위에는 dis가 왔으니까 여기는 슈퍼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생성자의 첫 줄에는 dis도 슈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생긴 슈퍼 기본 메서드로 호출하는 놈이 온다고요. 자, 여기는 기본 메서드는 기본 생성자고요.
제가 메서드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생성자고요. 저희 슈퍼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A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엔 누구 호출하는 거? 얘를 호출하는 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 슈퍼 메서드가 여기 추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슈퍼 메서드를 호출하는구나 까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복잡한 형태인데요.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 생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A도 생성자가 2개, B도 생성자가 2개니까 각각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2개씩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기본 생성자로 호출했습니다. 그럼 기본 생성자 호출하러 갔죠? 갔더니 누구 호출하래요? dis3. 내 거 3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A3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호출돼요? 얘가 호출되죠. 그럼 얘가 1번으로 출력되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으로 출력될 테니까 A 생성자 2, A 생성자 1 이게 호출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1번. 자, 두 번째 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생성자를 가지고 호출했습니다. 2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가지고 호출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 호출되겠죠. 얘는 자식 클래스가 아니죠. 나중에 보시면 얘도 자식 클래스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얘는 자식 클래스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디스든 슈퍼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슈퍼가 자동으로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그냥 A 생성자 2라고 하는 것만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 생성자 얘를 가지고 호출해 볼게요. 얘가 제일 복잡한 형태일 텐데, 자, B를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호출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dis3이 먼저 호출됐네요. dis3이라고 하는 것은 A3을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호출되겠죠. 죄송합니다. dis가 B니까 B3을 호출하는 거라는 소리니까 자신의 생성자 3을 받을 수 있는 걸 호출해라라는 소리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자식 클래스인데 첫 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 누가 있다고요? 슈퍼가 있다고요. 슈퍼 기본 생성자라고요. 근데 슈퍼라고 하는 것에서 슈퍼는 A로 치환되는 글자일 테니까 결국엔 A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소리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 생성자는 다시 또 dis로 시작하는 거니까 또 여기 걸 호출할 거고요. 이 순서를 거꾸로 나갈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 형태로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요거 이해 가셨나요? 결국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거에 뭐 짧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B2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행시키려고 했더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슈퍼가 붙을 거고요. 슈퍼라고 하는 것은 A 생성자, 기본 생성자 호출하는 소리인 거고, 여기 dis가 얘를 불렀으니까 번호로 따지면 1번, 2번, 3번까지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 생성자 2, A 생성자 1, B 생성자 2까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슈퍼 메서드 두 가지를 배우실 때는, 공부하실 때는 dis와 dis 메서드를 꼭 같이 연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가능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